정세 등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날도 아주 평온하게 퇴근을 했고, 저로서는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저로서는 사실 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계엄이라는 게 저는 뭐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게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평온하게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그것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봤는데요.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를 빼주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식의 그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지금도 뭐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얼굴 표정 자체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예, 다음으로 증거 순번 56번 924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 소집한 사실을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보고 처음 알게 되셨죠? 예, 맞습니다. 이 메시지 맞나요? 뭐 저는 아마 조 무렵에 조금 늦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 메시지 다음에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답니다. 뭐 실국장님들도 뭐 모이시죠라는 그 메시지 받고 바로 저도 좀 고민하다가 그 법무부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이전에도 피고인이 비상간부회의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없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이 회의를 소집할 당시 법무부 실국장들 카카오톡 대화방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실국장들도 상당히 많이 놀란 상황이었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뭐 궁금해하기도 했고, 저는 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전 늦게 접속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법무부에서도 연락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실국장 단톡방이라는 데를 들어가 본 건데, 보니까 뭐 실국장들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쨌든 뭐 장관, 그러니까 피고인이 회의를 개최했으니까 회의에 가면 뭐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예. 이 대화방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이 저거 말고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뭐 실국장님들 모이시죠. 요 대화 보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좀 고민하다가 출발했고, 그 이후로는 그 대화방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방에 포고령 관련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나요? 포고령 관련 내용은 저는 본 기억은 없습니다. 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영산분경 배상업에게 23시 영사분경 신용회에게 전화해서 비상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런 전화 따로 안 받았나요? 예, 전화 안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으신 적 없죠? 특별한 전화 없었습니다. 혹시 뭐 전화가 필요하면 비서관이 전화를 하지 장관이 직접 전화한 적 없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337번 진술조서 5894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조사받으신 조서입니다. 증인 특검 조사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증인이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계엄 선포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뭐 이렇게 뭐 폐악질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실체적인 요건은 완전히 흠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뭐 절차적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 연락 안 받은 거로 생각하고, 뭐 단톡방에 제가 읽었다는 걸로 하나 지워지긴 했겠지만 어쨌든 못 본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잠자서 그냥 뭐 안 나갔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텔레비전 방송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최소한 사실은 뭐 제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차를 몰고 과천으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